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ISQL이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QL이라고 하는 유틸리티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DB에 접속을 해서 사용자가 어떤 SQL 구문을 질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유틸리티다. 이렇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SQL을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ISQL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ISQL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몇 가지 옵션들을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라고 하는 옵션은 서버의 IP였죠. 그래서 서버 IP는 로컬 서버인 127.0.0.1. 만약에 이제 사용하시는 DB가 다른 서버 IP를 가지고 있는 ISQL과 이제 DB 서버가 설치된 서버가 다른 경우에는 DB가 설치가 되어 있는 서버의 IP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패스워드는 매니저라고 해서 접속을 하시면 다음처럼 ISQL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셀렉트를 한다든지 뭐 크리에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SQL 구문들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sys라고 하는 유저 그리고 로컬 서버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편의상 제공하는 is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s라고 해서 엔터를 치시면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ISQL로 접속이 돼서 이 프롬프트에서 동일하게 SQL 구문들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SQL 접속하는 부분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ISQL을 통해서 우리가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 생성이 된 스크립트 파일을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test.sql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이 test.sql에다가 셀렉트를 해서 한번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놨던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employees라고 하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5건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조회하겠다라고 지금 테스트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파일을 실행을 할 때는 우리가 F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이 실행할 파일명을 지정을 해준다라고 학습을 했었고요. O라고 하는 옵션에다가는 실행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이 될 그 아웃풋 파일을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F 옵션에 test.sql 그리고 test.log를 아웃풋 파일로 이렇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됐을 거기 때문에요. 그 test.sql에 저장을 했던 SQL 구문이 실행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조회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test.log 이 파일에 employees 테이블에서 5건의 데이터만 셀렉트를 한 결과값을 저장을 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OS 프롬프트 상에서 F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ISQL 상에서 a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SQL 상에서 a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행을 할 때는 샘플 디렉토리 밑에 있는 스키마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마 디렉토리 밑에 schema.sql이라고 하는 해당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SQL 파일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생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employees 5건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 네. 조회를 하게 되면 5건에 대해서 조회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테이블 정보를 확인을 하는 DESC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DESC에서 테이블을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해당 테이블이 employees라고 하는 테이블이 어떤 컬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인덱스가 생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가 어떤 컬럼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또 show a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우리가 ISQL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show all 하시면 현재 ISQL에 설정되어 있는 설정 상태 값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show user라고 하시게 되면 현재 이 ISQL에 접속해 있는 유저가 어떤 유저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이 된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해서 보시면 30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오더스 테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QL을 통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질의를 해서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객체를 생성하거나 데이터에 변경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SQL에서 좀 더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h라고 하는 명령어가 히스토리였죠. 그래서 h를 하시면 그동안 실행을 했었던 SQL, ISQL에서 실행이 됐던 질의들에 대해서 이렇게 히스토리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여만 주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수행이 됐던 값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경을 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번이 뭐죠? DSC에서 employees 테이블을 봤던 건데요. 5번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5번을 다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5번 하신 다음에 슬래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래시 5번하고 슬래시를 하시면 다시 한번 DSC 정보. 그래서 employees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 정보를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거를 한번 또 보게 되면, 다른 기능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3번이 select를 해서 employees 테이블에 대해서 limit 5 했던 건데,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제 오타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보겠다라고 하시면 ed라고 하는 기능, 편집기 기능을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정하고 싶은 그 구문과 편집기를 사용할 수 있는 ed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해당 SQL 구문이 이제 편집기에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숫자로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0건의 데이터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나가게 되면은요. 이제 실행을 할 때는 변경했던 바로 이제 수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재실행을 슬래시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하신 다음에 재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는 인플로이 테이블에 대해서 10건의 데이터를 셀렉트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이제 시간값 출력을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et timing on 혹은 timing off를 가지고 off라고 하는 옵션을 가지고 시간값을 출력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SQL 구문 실행했을 때 시간 정보가 출력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시간 정보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employee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값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력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시간 정보가 출력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값 정보가 출력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ISQL의 기능들 그리고 명령어들을 한번 이제 ISQL 상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 살펴봤었던 glogin.sql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전역 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타임 값을 설정을 해서 타임 값을 보게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ISQL을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접속을 했을 때 셀렉트를 해보게 되면 시간 정보가 출력이 될까요? 지금은 하게 되면 시간 정보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값이 출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번 이제 ISQL 세션을 나갔다가 다시 재접속을 했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던 값들이 초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 이런 초기화되는 과정을 방지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설정 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파일이 glogin.sq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glogin.sq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login.sql은요, RTbase 언더바 홈 밑에 컴프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RTbase가 설치가 되어 있는 홈 디렉토리에다가 컴프 디렉토리, 그래서 rtbase.properties 파일이 있는 이 컴프라고 하는 conf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glogin.sq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glogin.sql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값은 설정 안 하고요. 일단 timing on 해서 이 값만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ISQL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유저가 ISQL을 접속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서 접속을 하든지 다 이 glogin.sql 값을 적용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는 셀렉트를 했을 때 시간 정보가 출력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glogin.sql에다가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는 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다고 해도 동일하게 glogin.sql의 값이 적용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역 스크립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다양한 기능이라든지 옵션들은 ISQL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 보시기